그는 침실로 들어와서 문을 잠갔다. 방 안이 어두컴컴해지도록 커튼도 모두 쳤다. 그는 촛대에 양초를 꽂은 다음 보조 탁자 위에 올리고 의자 한 개를 끌어당겼다. 의자에 앉아 만족스럽게도 눈과 양초 심지의 높이가 똑같았다. 이제 그는 책에서 시킨 대로 자를 이용해 촛불에서 40cm 정도 떨어지도록 얼굴 위치를 잡았다. 책 속의 인도인 친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의 경우 남동생의 얼굴을 마음속에 떠올렸다고 했다. 헨리에겐 남동생이 없었다. 그는 자기 얼굴을 떠올리기로 결심했다. 이는 현명한 선택이었다. 헨리처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겐 자기 얼굴이야말로 분명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얼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본인이 가장 잘 아는 얼굴이기도 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워낙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바람에 주름살 하나하나까지 속속들이 꿰고 있었으니까. 그는 라이터로 심지에 불을 붙였다. 노란 불꽃이 켜지면서 꾸준히 타들어갔다. 헨리는 조용히 앉아서 촛불을 응시했다. 정말 책대로였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불꽃은 정말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바깥쪽의 노란 부분, 그 안쪽의 엷은 자주색 부분, 그리고 한복판에 위치한 절대 암흑의 조그맣고 신비한 부분. 헨리는 새까만 점을 응시했다. 그는 점의 시선을 고정하고 계속 쳐다봤다. 그렇게 하는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마음속이 완전히 텅 비고 어수선하던 뇌가 차분해지면서 갑자기 헨리 자신이 그의 몸 전체가 불꽃에 감싸인 듯한 기분, 작고 새까만 무의 영역 안에 포근하고 따스하게 앉아있는 듯한 기분이 든 것이다. 아무 어려움 없이 헨리의 눈앞엔 자신의 얼굴 영상이 서서히 펼쳐졌다. 그는 자신의 얼굴에만, 오직 자신의 얼굴에만 집중했다. 다른 생각들은 모두 차단했다. 완벽한 성공이었다. 하지만 시간은 15초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15초가 지나자 마음이 산만해지면서 카지노에 대해,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딸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그는 촛불에서 시선을 거두고 휴식을 취했다. 최초의 시도였다. 헨리는 전율을 느꼈다. 해낸 것이다. 물론 아주 오래 집중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 인도인 친구도 첫 번째 시도에서는 마찬가지지 않았던가. 몇 분이 지난 후 헨리는 다시 시도했다. 성공이었다. 시간을 잴 초시계는 없었지만 분명 첫 번째 시도 때보다는 길게 갔다는 느낌이 들었다. 대단해! 그는 외쳤다. 난 성공할 거야. 반드시 해낼 거야. 그는 평생 어떤 일로도 이렇게 흥분했던 적이 없었다. 그날부터 헨리는 자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촛불을 가지고 연습했다. 가끔씩은 정오에도 했다. 생애 처음으로 그는 진실한 열정을 품고 어떤 일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진도를 보였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는 어떤 외부적인 생각에도 방해받지 않고 무려 3분 동안이나 자기 얼굴에만 완벽하게 집중할 수 있었다. 하드와르의 요가 수행자는 그 인도인 친구에게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두려면 15년 동안이나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잠깐 그는 다른 이야기도 했다. 그가 말하길, 여기서 헨리는 파란 공책을 골백번 뒤적였다. 극히 드문 경우긴 하지만 불과 1, 2년 만에 이런 힘을 지니게 되는 특별한 사람도 있다고 했다. 나잖아! 헨리가 외쳤다. 내가 그런 경우인가 봐. 100만 명 중 한 명은 엄청난 속도로 요가 능력을 깨친다더니
그게 바로 나야. 이야, 신난다. 유럽과 미국의 모든 카지노에서 판돈을 싹쓸이 할 날도 이제 멀지 않았는걸? 하지만 이 시점에서 헨리는 평소와 달리 인내심과 분별력을 보였다. 그는 카드 뒷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지 보려고 성급하게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모든 종류의 카드 게임을 멀리했다. 촛불 훈련을 시작하자마자 그는 브릿지와 카나스타와 포커를 그만두었다. 이에 더해 파티에서 흥청망청 노는 것도, 부유한 친구들과 주말을 즐기는 것도 모두 그만두었다. 오직 요가 능력을 얻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에만 몰두했고, 여기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었다. 10개월로 접어든 어느 날, 헨리는 예전에 이무라트 칸이 그랬던 것처럼 두 눈을 감고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약하게나마 생긴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두 눈을 감고 맹렬히 집중해서 어떤 대상을 응시하면 그 대상의 윤곽이 실제로 보이는 것이었다. 능력이 생기고 있어! 그가 외쳤다. 내가 해내고 있어. 정말 끝내주는걸? 이제 헨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촛불 훈련에 임했고, 첫 해가 끝날 즈음에는 자기 얼굴 영상에 무려 5분 30초 동안이나 집중하게 되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그는 카드로 시험을 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다. 이런 결심을 내렸을 때 그는 런던의 아파트 거실에 있었고 시간은 거의 자정에 가까웠다. 그는 카드 한 벌과 연필과 종이를 꺼냈다. 흥분으로 몸이 떨렸다. 그는 카드를 거꾸로 뒤집어 앞에 두고 제일 위에 놓인 카드에 집중했다. 처음에는 카드 뒷면의 무늬밖에 보이지 않았다. 가는 빨간 선으로 그려진 정말 평범한 무늬로 전 세계에서 제일 흔한 카드 무늬였다. 헨리는 이제 무늬 자체에서 카드 이면으로 집중력을 옮겨갔다. 그는 보이지 않는 카드 이면에 맹렬하게 집중했고 어떤 잡념도 용납하지 않았다. 30초가 흘러갔다. 그리고 1분, 2분, 3분. 헨리는 꿈쩍하지 않았다. 그의 집중력은 강렬했고 완벽했다. 그는 카드 이면을 떠올리고 있었다. 다른 생각들은 절대 머릿속에 끼어들 수 없었다. 4분이 흘러가는 동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서서히, 신기하게, 그러면서도 매우 명확하게 까만 기호가 스페이드로 변했고 그 옆에 숫자 5가 나타난 것이다. 스페이드 5. 헨리는 집중력 스위치를 껐다. 그리고 이제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집어 거꾸로 뒤집었다. 진짜로 스페이드 5였다. 내가 해냈어! 그는 의자에서 풀쩍 뛰어오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카드를 꿰뚫어봤어. 능력이 생기고 있나 봐. 그는 잠시 쉰 다음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는 얼마나 걸리는지 보기 위해 초시계를 사용했다. 3분 58초가 지났을 때 그는 다이아 킹을 읽었다. 맞았다. 다음번 시도에서도 헨리는 카드를 맞췄고 여기에 걸린 시간은 3분 54초였다. 4초가 줄어든 것이다. 그는 흥분과 극도의 피로로 땀을 흘렸다. 오늘은 이 정도로 충분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위스키를 엄청 퍼마신 후 다시 의자에 앉아 성공을 만끽하며 휴식을 취했다. 이제부터 할 일은,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카드를 보는 즉시 꿰뚫어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야. 그는 이 일이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이미 두 번째 시도에서 4초를 앞당기지 않았는가. 이젠 촛불 훈련을 그만두고 오직 카드에만 집중할 생각이었다. 앞으로는 밤낮으로 카드 훈련을 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했다. 이제 진짜 성공을 눈앞에 두자 그는 더욱더 광적으로 변했다. 음식과 술을 살 때를 제외하곤 아예 아파트에서 나가지 않았다. 하루 종일, 그리고 종종 깊은 밤까지
그는 초시계를 옆에 두고 카드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카드를 꿰뚫어 보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려고 했었다. 그는 한 달 만에 기록을 1분 30초까지 당겼다. 그리고 맹렬한 집중력으로 훈련한 덕분에 6개월 후에는 20초 만에 카드를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조차 너무 길었다.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때, 그리고 딜러가 대답을 기다릴 때, 다음 카드를 받을지 말지 결정하려고 20초 동안이나 카드를 뚫어지게 쳐다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3, 4초 정도는 괜찮겠지만 그 이상은 곤란하다. 헨리는 계속 노력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기록을 앞당기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 20초에서 19초로 줄이는 데는 꼬박 일주일간의 고된 훈련이 필요했다. 19초에서 18초까지는 거의 2주일이 걸렸다. 그리고 7개월이 더 흐른 후에야 그는 꼭 10초 만에 카드를 읽게 되었다. 그의 목표는 4초였다. 최대 4초 만에 카드를 꿰뚫어 보지 못한다면 카지노를 제대로 속일 수 없으리라. 하지만 목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기에 도달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10초에서 9초로 줄이는 데는 4주일, 그리고 9초에서 8초로 줄이는 데는 꼬박 5주일이 걸렸다. 하지만 이 정도 시점이 되자 고된 훈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집중력이 워낙 발달한 덕분에 12시간 정도는 거뜬히 연달아 훈련할 수 있었다. 그는 결국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했다. 그때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으리라. 밤낮 없이 그는 초시계를 옆에 두고 카드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무서운 집중력을 보이며 악착 같은 마지막 몇 초를 무너뜨리려고 했었다. 마지막 3초가 가장 힘들었다. 7초에서 그의 목표인 4초가 되기까지는 정확히 11개월이 걸렸으니까. 이 경이로운 순간은 어느 토요일 저녁에 찾아왔다. 그의 앞에는 카드 한 장이 탁자 위에 뒤집혀 있었다. 그는 초시계를 째깍 누른 후 집중하기 시작했다. 곧바로 빨간 얼룩이 나타났다. 얼룩은 재빨리 형태를 갖추면서 다이아로 변했다. 거의 동시에 숫자 6이 왼쪽 구석 꼭대기에 나타났다. 그는 다시 시계를 눌렀다. 시간을 확인했다. 4초였다. 그는 카드를 뒤집었다. 다이아 6이었다. 해낸 것이다. 딱 4초 만에 카드를 읽어낸 것이다. 그는 다른 카드를 가지고 다시 시도했다. 4초 만에 스페이드 퀸이 나타났다. 그는 카드 한 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시작했고 매번 시간을 확인했다. 4초, 4초, 4초. 결과는 항상 똑같았다. 마침내 그는 해낸 것이다. 모든 게 끝났다.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집중력 훈련을 한 지 정확히 3년 3개월이 흘렀다. 다음은 카지노다. 언제부터 시작할까? 오늘 밤에 못할 이유가 없지. 오늘 밤은 토요일이었다. 토요일 밤에는 모든 카지노가 북새통을 잃었다. 오히려 더 좋았다. 눈에 띌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그는 침실에 들어가 턱시도로 갈아입고 검정 넥타이를 맸다. 런던의 대형 카지노의 경우 토요일 밤엔 정장을 갖춰 입었다. 그는 로드하우스에 가기로 결정했다. 런던에는 합법적인 카지노가 100군데도 훨씬 넘지만 그중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카지노에 발을 들여놓으려면 먼저 회원이 되어야 한다. 헨리는 무려 10군데 회원이었다. 그는 그 중에서도 로드하우스를 제일 좋아했다. 그곳은 영국에서 가장 세련되고 비개방적인 카지노였다.